비트코인 가격 흐름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트럼프와 머스크가 또 한판 붙었었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으면서 1시간 내에 2억 5,400만 달러, 24시간 내에서 11억 2천만 달러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매크로적인 긴장 흐름들이 있을 때는 롱숏으로 거는 거는 좀 권장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블랙락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341일 만에 운용자산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단기간 내에 들어온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데이터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하루도 이제 빠진 날은 없었거든요. 5월, 6월, 7월 같은 경우는 좀 장이 그래도 좋아지는 추세에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또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업루트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입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절실 비트코인,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트코인 세이빙 코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비트코인 가격 흐름, 그리고 글로벌 및 국내 시장 소식, 온체인 데이터 분석, 향후 전망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땡스가 폴 비트코인 책 구매하시면 저희 AI 기반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 세이빙 1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요. 그것도 같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 흐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에 전고점 터치하고 최고가 달성 이후에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6일에 트럼프랑 머스크가 한판 붙었었죠. 그거 이후로 이제 좀 진정이 되는 듯해서 올라가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번 내려갔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빗썸 차트를 보시면 김프가 이제 1.21% 수준으로 6월 16일 기준으로 올라온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아직 김프가 많이 올라온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에서 10% 정도가 올랐을 때 김프가 좀 과열된 수준인데, 아직은 잔잔한 수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그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979년도부터 이제 계속됐던 이제 그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년, 80년, 2000년대,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오니즘, 팔레스타인 지구 쪽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매크로적인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좀 갈리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시오니즘, 시온주의자 같은 경우는 서한 지구로 이스라엘 영토로 간주하고 합병하는 것들을 영구 통제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온건파는 좀 평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주의인데, 사실 최근에는 강경파의 입장이 좀 더 세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5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팔레스타인 폭력 시위와 이스라엘군 충돌로 사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서 이게 좀 끊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6월 현재 이제 상황이지만 국제적인 이제 긴장 흐름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이제 상황이 진정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줬었는데, 매크로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안정되는 추세이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트럼프와 머스크가 한판 붙었다가 항상 이제 또 초등학생 같다고 지난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트럼프 그가 잘 되길 머스크 마찬가지 이런 이제 또 멘트를 또 남겼습니다. I just wish him well.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매크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전쟁과 같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들은 그 계속적으로 한 번씩 이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머스크가 또 한판 붙었었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추세들을 계속적으로 봤었고요. 이런 시기에는 사실 선물 투자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1시간 내에 2억 5,400만 달러, 24시간 내에서 11억 2천만 달러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좀 매크로적인 긴장 흐름들이 있을 때는 저는 선물 투자는 하지 않는데 좀 역시나 롱숏으로 거는 거는 좀 권장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블랙락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341일 만에 운용자산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금보다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4년 1월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단기간 내에 들어온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 역시 좋은 자산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금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데이터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도 놓칠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고요. 6월에 들어와서 좀 이제 흐름들을 보면 6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아이빗에서 이제 블랙락에서 큰 유입이 있었고 큰 유출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단 하루도 이제 빠진 날은 없었거든요. 또한 이제 6월도 보시면 계속 이제 순유입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6월, 7월 같은 경우는 좀 장이 그래도 좋아지는 추세에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또 해봅니다. 또한 비트코인 보유 영향 보고 넘어가면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업데이트된 게 이제 메타플래닛인데요. 올해 안에 10,000개는 보유하겠다라고 여기서 메타플래닛이 올해 초에 선언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6월 반 정도 온 시점에 10,000개를 벌써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모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인 속도이기는 한데, 긍정적인 면과 좀 조심스러운 면이 두 개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좀 빠르게 모으고 있는지는 같이 좀 트래킹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자산 편입이라는 이제 메가 트렌드 가 계속적으로 뚜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스트레티지가 이제 1,045개 BTC를 지난주에 추가 매입했고, 최근에 또 10,000개를 또 샀어요.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한 우선주를 발행한다던가, 다양한 이제 뭐 시비를 발행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형태들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지난 5월에 4,710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고,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서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비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권장드리는 방식이 적립식 투자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다 먹을 수 있는 방식인데, 지난번에 게임스택 같은 경우는 4,710개 한 번에 샀고, 이번에도 17억 5천만 달러 규모 시비를 발행을 하는데, 이번에도 한 번에 살지 아니면 좀 나눠서 살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 긍정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측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는 그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느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거는 사실 한 번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저희들이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핀테크 기업 이제 머큐리티라는 기업은 또 8억 달러 규모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에너지 관리 기업 쿨러도 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쿨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며칠 동안은 제가 보니까 주가 상당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이제 발표하는 것만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좀 이제 약발이 좀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은 드네요. 반면에 이제 스웨덴의 H백 그룹은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뭔가 이제 각국의 이제 그 특별한 각국의 이제 선점 효과라고 저희가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야. 예를 들면 미국의 스트레티지, 일본의 메타플래닛, 홍콩의 몽고르, 최근에 이제 스웨덴의 H백, 그리고 같이 이제 선점하는 효과들이 있는 기업들은 좀 먹는 것들이 효과들이 있는데, 좀 늦게 선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효과를 좀 미미하게 먹는 효과가 최근에는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또 코인원이랑 좀 재밌는 이벤트 했습니다. 저희가 땡스가 포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이제 가치 투자라는 컨셉에 맞춰서 꾸준히 가치 있게 좀 투자해 보자라는 컨셉으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치 투자자를 위한 북 세미나라 그래서 땡스가 포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좀 전달해 드리고, 이정호 대표가 쓴 이제 리얼 머니 더 비트코인 책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저희가 주제를 선한 돈은 우리가 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비트코인은 제가 항상 선하고 강한 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남에서 좀 소규모로 50분 정도를 좀 모시고 비트코인 좀 꾸준히 같이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2부에서는 이정호 대표가 리얼머니 더 비트코인 책을 주제로 해서 스마트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전략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제 코인원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케이터링한 음식들도 같이 나눠 먹고 코인원에서 1만 원 상당의 이제 비트코인도 준비를 해주셔서 오프라인에 참석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뭔가 이제 기념해서 나눠드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웅달책방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인원에서 또 이제 추가적인 혜택들을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혜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정 댓글로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좀 보시면서 혜택도 받아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이벤트와 같은 추가적인 이벤트들은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있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또 같이 여러분들 같이 다 함께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좀 기회를 잘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행사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고 강한 돈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그 디맨드 수요라고 하잖아요. 폭발적인 이제 디맨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이랜드라는 회사에 있을 때 필독서로 읽었던 책이에요. 이랜드에서는 이제 뭐 독서 경영을 상당히 강조하는 회사인데 보통 이제 그 경영의 그루들의 명서들 책들을 잘 같이 다 읽어보는 편인데 에이드리언 스라이워치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여기서는 폭발적인 디맨드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능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이클 셀러라는 사람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이클 셀러한테 오렌지 필을 먹인 아티클과 책이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2020년도에 7월에 리날덴이라는 그 유명한 비트코이너죠. Three reasons I'm investing in Bitcoin. 세 가지 이유로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했던 것 얘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스컬시티랑 네트워크 이펙트, 희소성과 네트워크 이펙트. 2,100만 개로 한정된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달러나 뭐 원화나 피앗머니는 다 찍어낼 수 있는 돈인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공급이 소하다 보니까 이 희소성과 네트워크 이펙트가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디맨드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반감기. 공학적인 사이클로 인해서 4년마다 저희 반감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또 디맨드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가 아이디얼 매크로 백드롭인데 매크로적이고 이제 그 정치 경제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거시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1, 2, 3번 얘기했던 것들이 2025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아티클을 읽고 나서 그 마이클 셀러가 주주들한테 가서 야 우리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겠다. 회사 차원에서 투자해야겠다는 거를 주주들을 설득하는데 그 자료로 쓴 아티클이 바로 요겁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한 거죠. 마이클 셀러가. 두 번째가 이제 감성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마이클 셀러가 운영하는 호프닷컴이라는 본인의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20개 정도의 책을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Thanks God for Bitcoin이에요. Thank God for Bitcoin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좀 감성적으로 좀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이제 기능적으로 뛰어난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포르쉐 차를 좀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뭐 테슬라 차를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되게 만족스러운 게 있죠. 야 이게 전기차고 뭐 충전은 뭐 1시간 하면 이 정도에 가. 그리고 뭐 슈퍼카보다도 빠른 측면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적인 면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감성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디자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고 이게 세상에 미치는 어떤 감성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기능과 감성이 붙어야지만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 디맨드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그 기능적인 부분, 2100만 개의 희소성, 그리고 반감기, 매크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이제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항상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펑크 같은 분들한테도 초반에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자산이고, 이게 기능과 감성이 같이 붙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자산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Thank God for Bitcoin은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이제 21년도에 그 20년도에 리날덴의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21년도에 본인의 그 X에 이제 요렇게 이제 Thank God for Bitcoin이란 관용어를 다시 한번 리트윗을 하기도 했었고요. 신시아 루미스 같은 경우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요걸 나중에 좀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Thank God for Bitcoin이라는 얘기를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만큼 여러 가지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주 체크포인트 저희 넘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그 전쟁과 같은 리스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좀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다가 다시 핵심 지지선을 좀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전히 ETF로 강력한 자금 유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재무자산 편환비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장기 보유자의 매물을 흡수하는 손바뀜 현상이 본격화됐다. 이게 작년 이제 11에서 12월 사이에 흐름이 바뀌고 나서 여전히 이제 리테일보다 라지 인베스터가 위에서 이제 매물들을 흡수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가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이제 정책적이나 거시경제 변수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17일 같은 경우는 미 상원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최종 변경 표결이 이제 규제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핵심 이벤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8일 금리에 대해서 좀 결정하는 FOMC 회의 결과가 금리 정책 향방을 좀 가늠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더 풀릴 거냐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현재 97,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보유자라고 했을 때는 150일 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5개월 이내에 그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입 단가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 지지선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체크 포인트들이 체크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 저희가 체크해 보면서 즐겁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오른쪽에 Thanks God for Bitcoin 구매하시면 저희 AI 기반 스마트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 1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코인에서 그 이벤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댓글로 고정해 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즐겁게 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